올해 환갑인 미정 씨는 유방암 연기, 상피내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항암 약물 치료는 다행히 안 해도 되지만 혹여라도 남아있을 암의 여부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주 5일 평일에만 치료를 받고 주말 이틀은 쉬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늦게 발견했으면 어땠을지 앞이 막막해져 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니 지금까지 참고만 살아온 세월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고, 좋은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 걱정만 하며 내 몸을 혹사하기만 했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책 제목처럼 이제부터 나는 나답게 까칠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이른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노년의 생활은 참아야 하는 일 투성입니다. 의사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했으니 염분이나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윳돈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절약해야 하고,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도 그 나이에 주책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무난한 옷으로 돌아서게 되죠.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정년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에도 참기만 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책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60세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주 명쾌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60세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60대뿐만 아니라 이제 슬슬 시니어 라이프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40대 후반, 50대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60세가 되면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회갑 잔치를 하고 고령자라 불리는 나이였지만 이제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60대는 없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100세 시대가 도래했죠. 살날이 길어지면서 오늘날 60대는 은퇴로 인한 해방감과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나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후와 미래를 걱정하며 이전과 다르게 살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생활 방식과 습관을 한순간에 뒤집기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의 60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리셋입니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60세의 마인드셋. 첫 번째.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80대까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돈을 모으다가 전부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재산을 그저 지키고 늘리려고만 한다. 돈을 많이 남길수록 행복해진다는 착각에라도 빠진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안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노후 자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자. 5년만 더 버텼다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절약하고 있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5년 후에 당신이 여행을 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런 생각은 내려놔도 된다.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할 필요 없다. 그보다는 지금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즐기며 충실하게 살길 기원한다. 60세의 마인드셋.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간다. 예전에 어떤 의사가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많이 머무는 시설을 둘러보고 잘 걷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환자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는지 이유를 찾다가 평소 복용하는 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은 매일 놀라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살짝 과장해 약만 챙겨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중 대부분은 복용을 중단해도 당장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약들이었다. 단순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잠이 오지 않아서 먹는 신경안정제 등이었던 것이다. 당장 약부터 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의사는 80에서 90대 고령자에게는 체중이나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해 낮추는 것보다 활력을 되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바로 약 복용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놀랍게도 환자들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정말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심각한 병이 아니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약은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지면 그때 복용하면 된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이런저런 약을 몽땅 처방받아 남용하다가는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인지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에 빠질 수 있다. 다약제 복용이란 5가지에서 10종류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고령화 시대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하게 살고자 여러 약을 챙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불로장생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행복하게 보내자고 생각을 바꿔보자.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60세의 마인드셋. 세 번째. 고독한 미식가는 외롭지 않다. 은퇴하게 되면 식사하러 굳이 나가기도 귀찮고 일하지 않는데 점심값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만들어둔 밑반찬으로 때우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많다. 나는 오히려 은퇴 후에 식비를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식이 꾸준히 외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점심을 밖에서 먹으면 일상의 반경이 훨씬 넓어진다. 나온 김에 서점에 들러 잡지를 사거나 유명한 카페에 가볼 수도 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든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된다.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작은 사치도 충분히 누리자.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끈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중년 남성이 다양한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다가 그 지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 이야기다. 고독한 미식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도 언젠가는 사별하고 혼자 남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혼자서 식사 즐기는 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노년의 식습관은 아주 중요하다. 평소 요리를 즐기던 사람도 함께 식사할 가족이 없으면 있는 재료로 대충 끼니만 때우게 된다. 하물며 평소 요리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먹는 행위는 80세에도 90세에도 심지어 100세가 되어도 살아있는 한 계속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차례차례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당신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면 식욕이 자극되고 이 자극은 뇌를 활발하게 한다. 한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이나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된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마구마구 떠오른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설레지 않는가? 이렇듯 점심 외식만으로도 꽁꽁 묶여있던 당신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산책과 기분 전환, 건강은 덤이다. 점심 외식과 혼밥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즐겁게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다. 60세의 마인드셋. 네 번째.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60세의 마인드셋. 5번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쇼핑몰에서 진한 빨간색 셔츠를 발견했다고 하자. 디자인도 독특하고 예뻐서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옷을 입으면 너무 눈에 띄겠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음만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주저한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정말 많다. 빨간색 옷을 보고 당신이 주저했던 이유도 결국 주변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당신의 행동 범위를 좁힌다. 그러니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점점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청기를 끼는 것이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일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과 대화 나누는 자리 자체를 피하게 된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저것 새롭게 시도해봐야 한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즐길 수 있고 더불어 노년의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무슨 일이든 타인의 생각보다 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사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결정은 당신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야 한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타인을 무시하고 폐를 끼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며 살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으면 주저 말고 입자. 군데군데 하얗게 보이는 흰머리가 싫다면 과감하게 염색을 해보자. 그런 당신을 보고 어떤 이는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새치가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족이라며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인생의 절반쯤 왔으니 남은 절반은 원하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이 뭐라고 하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60세의 마인드셋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간다. 세 번째, 고독한 미식가는 외롭지 않다. 네 번째,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다섯 번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노화해서 마음처럼 되지 않기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바꿀 수 없는 상황에 한탄하기보다는 마인드를 리셋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삶의 방식을 바꾸자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자라 독립했고 주택 대출금 상환도 끝났죠. 꼭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고자 의욕을 불태울 때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슬슬 노화의 징후가 찾아오게 되죠.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말이 들려오기도 하고 자식들도 툭하면 이제 나이를 생각하세요라며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몸 상태가 좋고 건강하다면 고작 나이 때문에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 온전히 기뻐하세요.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말도 건네고 싶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든 낡고 약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60대가 된 이제는 마인드 리셋을 하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거리낄 것 없이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60세부터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시간을 부디 만끽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